예, 한상혁의 수익 펀치입니다. 시장에서 관심 가는 종목들 따라잡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수익률을 아주 기업 팡팡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종목부터 좀 보고 갈게요. 뒷단에 시간이 없을지 모르니까요. 한번 소개하고 나서 오늘 얘기 볼게요. 저희 수익률 최근 종목들 정리해 놓은 표 있죠. 보여주시면요. 진원생명과학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100% 넘는 수익률 달성했고요. 최근에는 한국 BNC 또 이번 주 얘기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날 상한가를 가고 SBS, DIC, TK케미칼 종목들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 시간 되면 종목 전단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종목 뭔지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여주십시오. 오늘은요, 추격주는 삼성 SDI의 미국 진출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서 거론되는 2차전지 소재업체 에코프로 BM. 눌림주는 아마존으로의 제품 공급 시작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예. SDI 관련돼서 이제 보면 말씀하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코프로 BM 설명해 주십시오. 네, 추격주로 에코프로 BM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죠. 오늘 삼성 SDI의 미국의 이제 3조 원대 공장 건설 추진과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3위 회사인 스텔란티스와의 미국 내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해서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좀 눈길을 끄는데요. 클라이슬러와 푸조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텔란티스는 판매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4위의 자동차 회사고 지프라든지 마세라티와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회사죠. 아직 삼성 측에서 공식적인 확인이 안 되고는 있지만 한국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K배터리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2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 중에 한 종목만 꼽으라고 하면 단연 에코프로 BM이 되겠죠. 에코프로 BM의 경쟁력은 하이니켈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하이니켈의 NCM 양극재 공급 확대를 위해 공장 신설을 확정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내년에 완공 목표로 해서 약 1,300억 원이 투자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연간 생산 캐파는 3만 톤까지 좀 도달 전망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성장 물량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의 증설 예정 물량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간 14만 톤 이상이 되겠죠. 에코프로 BM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국내에서 하이니켈계의 NCM과 NCA 양극재 제품을 모두 생산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는 점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번 삼성 SDI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동사의 또 한 번의 탄력적인 성장성 확대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BM의 해외 생산 기지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 SDI의 미국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에는 에코프로 BM 역시도 해외 투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 구축은 그렇지 못한 업체와 공급에 대한 적시성과 비용 측면에서 높은 진입 장벽이 되는 만큼 주가의 프리미엄 요소로 앞으로 좀 작용할 전망이고요. 목표가 말씀드리겠는데 목표가 25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만 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그렇지만 이제 뒷단에서 움직이는 소재 업체 에코프로 BM. 어제는 이제 관련해서 신흥 SEC가 급등을 했었고요. 과장님은 에코프로 BM을 관심주로 보셨습니다. 눌림주는 포인트 모바일인데요. 아마존으로의 제품 공급 시작. 포인트 모바일은 뭐 하는 회사죠? 눌림주로는 포인트 모바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6월 이후에 꾸준히 이제 상승하던 주가가 어제 한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서 눌림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포인트 모바일은 이제 B2B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산업용 PDA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 바코드가 적용된 모든 상품의 재고라든지 주문 판매 생산 등을 관리하는 용도로 좀 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물류 창고라든지 전자상거래와 운송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모바일은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OEM, ODM으로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제품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자체 브랜드 매출 비중이 약 90%에 달합니다. 이 산업용 PDA는 상품의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용으로 좀 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보안이 필수적인데요. 이런 점에서 포인트 모바일의 제품 경쟁력은 검증을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올해부터 아마존 향으로 본격적인 제품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아마존과 약 2,200억 원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매년 아마존이 구매하고 있는 전체 산업용 단말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포인트 모바일을 통한 주문량도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존이 어떤 회사죠? 전 세계 29개국에서 2,400여 개의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거래 업체인 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고요. 국가별 물류 창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한 1,170개로 가장 많고 인도가 한 220개 정도 2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포인트 모바일의 아마존향 매출 대부분이 인도에서 발생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미국으로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PDA라는 게 통신사 인증이 필수적인데 7월 중으로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 인증을 획득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버라이즌 인증 획득을 통해서 아마존 미국향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는 동사의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마존과의 거래는 새로운 거래처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고객사와의 확보도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좀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지난 1월에 이제 4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동사의 실적 성장세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서 목표가를 일단 4만 원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상장했죠. 작년 하반기에 상장하면서 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만 원을 찍었던 거고요. 지금 다시 좀 올라갑니다. 포인트 모바일 오늘 놀림주입니다. 에코프로 BM 포인트 모바일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 종목 가운데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데 좀 점검할 거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지난 월요일에 추천을 드렸던 한국 BNC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방역 조치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가까운 경제 규모와 위상을 가진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방역을 포기하고 감염자 추적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여행과 모임 제한을 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방역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의 방역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즉 코로나와의 싸움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좀 선택을 한 건데요. 독감도 그렇잖아요. 신종플루 역시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직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백신과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로서 대응을 할 뿐이죠. 독감 백신을 맞아도 독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코로나 역시도 앞으로는 치료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연구 개발을 박차고 가고 있는 특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앞당겨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 BNC가 기술 도입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히는 대만의 골든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지만 이 한국 BNC가 이 대만의 업체로부터 기술 도입을 해서 한국과 러시아, 터키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적인 요인이 있긴 있으나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점검하겠습니다. 코스피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데 20포인트인데 0.6%니까요. 뭐 이 정도, 어제 미국 증시 사실 분위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 정도 막아준다면 뭐 나름 선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오히려 상승세로 가고 있죠. 시장 공감 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슈앤뷰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